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이제 지식 정보 위주로만, 기초 지식 정보 위주로만 컨텐츠를 올렸었고, 구독자 수 증가나 조회수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그냥 제가 공부한 것들을 올리고 실무를 하면서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올리는 걸 기준으로 제가 제 채널을 잡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가끔 1년에 한 번 있는 브이로그 같은 걸 올리면 공인중개사가 이런 여행 가는 걸 올리냐라고 하면서 오지랖 넓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제가 조금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올해 30대 중반이에요. 20대 때부터 지금 한 10년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습관을 유지하는 게, 현재의 습관이라는 게 매일 책을 읽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그리고 시간을 무조건 할애해서 좋은 습관을 만들고, 그리고 시간의 귀중함을 느끼면서 시간으로 자산 가치를 만드는, 환원하는, 복리의 마법을 만드는 이런 마인드 세팅과 좋은 습관들을 가진 지 10년이 됐어요. 제가 공인중개사를 업무를 한 지 이제 4년이 됐는데, 이 4년 동안 많은 부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부자들도 만나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결코 수저 색깔 상관없이 철저하게 본인이 부자를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편안하게 나눴으면 합니다. 오늘만큼은 조금 편하게 제가 느낀 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함에 앞서서 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일단은 적어도 수백 권의 재테크 관련 혹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지만 적어도 재테크 관련해서 수백 권을 읽었어요. 군대에서부터 봤으니까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절대 수저 색깔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20대 때 경험이 재산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허드렛 일을 못 해본다. 그리고 직업에 귀천은 없지만 돈의 가치, 그리고 시간의 값어치, 이걸 느껴보자라는 생각에, 물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았지만 정말 다양한 일을 했어요. 제가 이 직업을 가지신 분들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몸으로 일을 하고 감정 노동이 크고 이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제가 20대 때 정말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시급이 3천 몇백 원, 야간 알바했을 때 3천 몇백 원, 4천 원 받으면서 밥값 아껴가면서 만원, 2만원 모은 돈으로 그렇게 몇 년을 모아서 결과적으로 어쨌든 내 집 마련까지 성공할 수 있었고, 제가 돈이 많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닐 뿐더러 철저하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혹은 수저색이 있어서, 금수저, 은수저, 심지어 동수저여서 도움을 받고 집을 살 수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제가 결과적으로 이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서두에 이 얘기를 조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 하나 없는 놈이 무슨 내 집 마련에 관한 이야기 혹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실까봐, 저 내 집 있습니다. 내 집이 없더라도 느끼는 점을 말할 수는 있는 거지만 하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지각색으로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뭐 재테크 채널이어서 재테크 채널 운영자도 아니지만 재테크적인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싶어서, 조회수를 높이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이 얘기가 조회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 채널은 조회수가 잘 나오는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몇 년 뒤에 저를 보고 저에게 남기는 영상이기도 하고요. 제가 몇 년 뒤에 이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은, 지금 이 영상을 남기는 시점에서 이 생각과 똑같이 변함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에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몇 년째 지금 이 마인드를 갖고 있고, 이 마인드를 가짐으로써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남기는 거니까,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거니까 다시 한번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서두가 너무 길었지만, 제가 이제 부자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이제 4가지를 말씀드려 본다고 주제에 써놨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못난 사람이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지금 오늘 돈이 많고 돈이 없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물론 가난해도 마음이 풍요롭고 삶의 질이 높다면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은 전제 조건은 그냥 물질적인, 금전적인 기준으로 바탕을 했다는 거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부자들의 공통점 첫 번째는,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제목 또 정말 뭐 너무 와닿아서 바로 구입을 한 책인데, 내 집 없는 부자는 없습니다. 근데 부자 중에 뭐 물론 정말 수십억대, 수백억대 자산가들도 만났는데, 그분들 중에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없다? 그런 분은 없었어요. 본업에 충실합니다. 물론 투자자도 자기 본업이면 본업에 충실하는 것처럼 어쨌든 투자에만 기대지 않고 일확천금만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고 뭔가 하는 분들이 아니고, 일단 본업에 충실한다라는 부분이, 그리고 내 집은 다 갖고 있다 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이 공통점들은 제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면서 실제로 만난 손님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면서, 그리고 저도 실제로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자들은
평소에 겁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과감할 때는 굉장히 과감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좋은 빚이랑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 흔히 생각하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의 차이는, 좋은 빚은 내 자산 가치를 증식시키기 위한, 예를 들면 레버리지, 그리고 현명한 투자를 위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좋은 빚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쁜 빚은 흔히 다 알고 계시는 소비성 빚, 그리고 소비성 빚이라 하면 당연히 뭐 차량 구입이나 아니면 지출을 위한, 일반적인 신용카드 지출을 위한 무언가를 할 때 나쁜 빚이라고 하겠죠. 이것들을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쓸 때 잘 쓸 줄 알고 되게 과감하다는 게 두 번째 공통점이었어요. 특히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은 굉장히 큰 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평소에 굉장히 짠돌이이신 분들도 쓸 때는 굉장히 확 투자하고 확신을 되게 가지고 투자를 하셨어요. 자, 혹자는 나는 그냥 대출 자체가 싫어, 나는 빚 있는 게 싫어, 이래서 그냥 전세만 살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뭘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전국 집값을 가지고 봤을 때도, 그리고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제가 토박이인 이 사당동만 해도 봤을 때, 다 4년 전에 제가 처음 공인중개사를 개업할 때, 사무소를 개업할 때, 그때 저희 동네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6억, 그리고 저렴하면 5억대, 비싸면 7억대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 대장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매매 거래가 없긴 하지만 최근 마지막 실거래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가격들이 현재 15억에서 17억, 비싸면 18억까지 육박을 합니다. 자, 그럼 그때 대출 기준도 훨씬 적었죠. 이 4년 전에 현금 4억으로 전세를 사신 분과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매입을 하신 분들의 자산 격차를 지금 볼게요. 지금 전세금도 올라서 전세가 7억, 8억 정도 해요. 그럼 어쨌든 전세금은 내 현금은 지켰다라고 해서 빚은 없겠지만, 뭐 3억 열심히 일해서 모았다고 칠게요. 그런 확률도 거의 제로지만 3억을 열심히 일해서 모은다고 치면은 1년에 거의 1억씩 모아야 되니까, 자, 그런 확률이 없지만 아무튼 모았다고 칩니다. 그럼 8억에 지금 이제 전세금을 올려줘서 살고 있어요. 그럼 내 자산은 8억인데 4년 전의 4억과 지금의 4억, 값어치가 같을까요? 전세금만 해도 그렇고 우리 물가를 봐도 그렇고 같지 않습니다. 현금은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많이 들고 있으면 있을수록 쓰레기가 돼요. 그냥 종이 조각이 되는 거예요. 현금이라는 거는 물물교환의 값어치를 측정하는 건데, 이 값어치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자, 그렇다고 현금을 보유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에요. 현금은 당연히 일정 비중 보유를 해야 되고, 제가 이 다음에 나올 포트폴리오 부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현금 비중은 당연히 필요해요. 하지만 무조건 현금을 내가 들고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부자들은 그 당시 이 현금의 값어치를 알았어요. 그래서 실물 값어치를 알았고, 그래서 꼭 부동산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때 무언가를 투자를 다른 부분으로 실물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혹은 내 화폐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를 교환했다면 지금 그 자산의 가치는 대부분 다 올라 있습니다.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 반영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그때 4억을 가지고 전세 사는 분, 그리고 그때 매입을 하신 분, 그 4억을 가지고 지금 그분은 15억 이상의 16억, 17억의 자산가가 되었고, 나머지 한 분은 7억, 8억 정도의 전세를 사는 분이 되었겠죠. 이 차이를 제가 정말 느꼈어요. 실제로 4년 전에 그 정도의 그 금액을 갖고 계약을 하신 분들을 바탕으로 느낀 거예요. 자, 4년 전에 4억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 지금 어떻게 변했을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1억도 마찬가지, 5천만 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옛날에 5천만 원 1억이면 사실상 전세를 끼고 어떤 집을 샀다고 쳤을 때도 지금 5천만 원 투자금은 예를 들면 4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근데 5천만 원 가지고 그냥 현금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월세를 살았다, 계속 보증금을 늘려서 그냥 전세를 살았다 라고 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제가 본 부자들은 전자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샀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좋은 빚이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어서 이 물가 상승률 얘기하다 보니까 세 번째가 되는데, 앞서 말한 대로 부동산에만 국한돼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다른 자산에도 투자를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만난 분들을 가지고 느낀 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니까 부동산이 기준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 세 번째가 바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한 거예요. 현금 비중 당연히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자산에 투자하든지 현금 비중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내가 생활비도 있어야 되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넣어야 될 돈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필요해요. 이 비중의, 현금의 비중은 다 각기 다른데 뭐 1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현금의 비중은 100%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자, 세 번째 부자들의 공통점은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한다는 거예요.
물론 현금 비중도 얘기했지만 몰빵하자, 예를 들면 최근에 유행이 많이 있고 코인 투자들,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몰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고 그냥 투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실패 확률은 다 각각 다르지만 실패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내 시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몰빵을 해야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좋다 이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느냐, 그걸 생각을 해봐야 그런 전제 조건을 깔고 가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적용이 되는 거지. 포트폴리오를 분산했을 때 하이 리스크로 갈 수 있는 과감한 부분이 있는 거고, 비중을 안전하게 넣어야 되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분산도 해야지. 그렇게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자산도 지키면서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지. 몰빵해서 가자 이러고서 불어났다고 해서 또 몰빵을 할 거잖아요.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습관, 이 습관이 내가 돈이 없다고 해도 나중에 되면 큰 돈이 돼도 이 이야기의 연장선으로 바로 좋은 습관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1억 2억이 돼도 이 돈 갖다 또 몰빵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이런 마인드와 습관이 나중에 이런 소액부터 시작해서 큰 돈도 똑같이 가져갈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네 번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갖고 있어요, 부자들은. 그리고 시간을 활용할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이라는 게 복리의 마법도 있지만요, 자투리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안다는 거고, 좋은 습관 같은 경우도 앞서 말한 그런 분산하는 습관, 그리고 내 돈이 귀한 줄 아는 습관, 그리고 이 시간의 마법을 아는 습관 등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이분들은 이 시간을 누구나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시간이 금이고, 시간을 돈으로 살 필요가 있을 때는 돈으로 사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일을,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해야 돼. 이 일 처리할 거는 아웃소싱을 하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더 전문가에게. 내가 굳이 많은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 시간에, 귀중한 시간에 다른 걸 할 필요 없이 이쪽에 전문가에 그냥 맡기고 돈을 지불해요. 그럼 내 시간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의 마인드 세팅, 그리고 시간을 굉장히 잘 쪼개요. 그리고 파이프라인을 많이 구성할 줄 압니다. 자, 분산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습관도 있지만, 이 시간도 쪼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의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본 모든 부자들은 그냥 노는 분들은 없었어요. 노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그분들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으니까. 하지만 그분들은 그 시간에 예를 들면 운동을 기본적으로 하거나,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거나,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다른 시간 값어치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합니다. 물론 그들은 삶의 질이 높기 때문에 이 시간을, 내 시간을 더 값지게 쓸 수 있게 여행도 가겠죠. 물론 스케일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두 다 꿈꾸는 건 그런 부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부자, 그리고 물질적인 부자,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이유도 다 부자가 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단계에 오르려면 우리가 당연히 좋은 습관을 가지고 가야 그런 단계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물론 처음부터 부자였던 분들도 있어요. 처음부터 부자, 수저색이 다른 분들은 부가 잘 되물림 되고 이 부를 잃지만 않는 경영교육을 잘 배우고 이 돈에 대한 값어치를 잘 배우기만 하면 이분들 유지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말한 부자들은 똑같이 수저색이 없고 그냥 본인들이 열심히 살으셔서 투덜투덜 대면서 나는 안 돼, 지금 세상을 봐, 뭐 안 될 거야 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든 수익으로 환원하고 그 투자 가치를 본인에게 활용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룬 분들, 그리고 시간과 복리의 마법을 사용하실 줄 알았던 분들을 만났을 때 느낀 점들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제 경우도 저는 결코 부자가 아니에요. 절대 아직 부자가 아니고, 뭐 내 집 마련 하나 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전혀 아니고, 제 많은 플랜들이 있겠죠. 연령대별, 그리고 시간대별 플랜이 있어요. 뭐 매일 하루하루 어떻게 쪼갤지, 일주일, 한 달, 1년, 40대, 50대 다 플랜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목적성과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찍질을 할 수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제가 20대 초반부터 느꼈던 그 습관을 가진 사람들과 30대 접어들면서 보는 이 차이점은 엄청납니다. 정말 엄청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겁니다. 분명히 격차가 엄청나겠죠. 그러면 그 격차에 대해서 나중에 이 지점에 있을 때는 결국에는 그럴 거예요. 아, 쟤는 뭐가 있을 거야. 쟤는 뭐가 운이 좋아서 빵 터졌어.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이런 말들만 할 거란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 선택하시는 거예요. 패자의 입장에서 그냥 윗사람을 욕할 건지,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욕먹는 사람 되더라도 성공하고 부자로 살 건지, 마음이든 물질이든 부자로 살고 싶다면
앞서 말한 부자들의 공통점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아시는 내용이지만 느꼈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쪼개서 생산적인 좋은 습관을 만들고 무언가를 한다면 적어도 내 마음이 뿌듯할 거잖아요. 내가 부자는 못 되더라도. 저도 그래요.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만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부동산을 하기도 하니까 도보로 이 주변에 이렇게 배달 어플을 깔아서 배달을 하나씩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계속 모으고 파이프라인 여러 개 만드는 거죠. 안 입는 옷 당근에 팔기도 하고, 시간 조금 남으면 누군가 오시기로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으면 책을 계속 보고, 어떻게든 30분 1시간이 남으면 운동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값어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을 하고, 좋은 취미를 갖고 자기 장점을 살릴 수 있는 부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도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삶을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하면서 이 4년 동안 많은 부자들을 만나면서 또 느낀 공통점, 부자들은 하나같이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괜히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처럼 그런 책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서도 이런 분들도 정말 그런 삶이구나 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편하게 이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한 번씩 이 영상을 보면서 채찍질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내용 간단하게 총 정리해보면, 제가 느낀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로서, 그리고 한 명의 30대 남자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 남성으로서 만나본 부자들 공통점 4가지는, 첫 번째, 본업에 정말 충실하다. 그리고 내 집 하나는 꼭 가지고 있다. 두 번째, 과감할 때 과감할 줄 알고 소비와 지출을 통제하고 좋은 빚과 나쁜 빚을 구분할 줄 안다. 그리고 멀리 보는 해안까지 갖췄다면 금상첨화겠죠. 무조건 백전백승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분산할 줄 안다. 과감하다고 해서 몰빵하는 게 과감한 게 아니에요. 몰빵할 때는 해야 될 수도 있겠죠. 물론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거의 반몰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기와 투자의 차이점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분산해서 내 심리적으로 그리고 내 자산적으로 어떻게 해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위험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그분들은 그걸 가장 쉬운 용어로 포트폴리오라고 부르고, 그분들은 그 활용을 할 줄 안다 라는 거였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시간이라는 점을 모아서 나중에 봤을 때, 선이 됐을 때 이분들을 우상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공통점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시간을 활용할 줄 알고 쪼갤 줄 알고 복리로 생각할 줄 안다. 시간이 돈이라는 걸 깨닫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누구나 24시간이 똑같이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정치인이든 유명한 연예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24시간이에요. 마치 제가 아파트 거래가들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떤 시세나 차트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느끼는 거죠. 마치 게임처럼요. 게임도 내가 레벨업을 하면은 어떤 게임에서 처음에는 토끼나 다람쥐만 잡을 수 있는 던전에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귀신도 잡고 도깨비도 잡고 산적도 잡고, 레벨업을 하면서 내가 이 레벨이 되면 이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치를 쌓고 이 그룹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상황을 바꾸고, 그렇게 되면 내가 레벨업을 하면서 이 사회에서도 똑같이 그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좋은 습관인 범위 한에선 여러분들이 어떤 취미든 부업이든 만들어 보시고 그걸 여러분들의 소득으로 한번 환원해 보세요. 장담컨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그 마인드를 가지고 가면 적어도 남들한테 싫은 소리 듣고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됐어 봤고, 그 상황을 그리고 그 난관을 봉착하면서 이겨내 보면서 어쨌든 점을 만들어서 지금의 선까지 오기까지 그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 앞으로는 희망이 있어 라는 희망회로를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가 정말 어려워요. 저도 지금 중개업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요. 다른 사업하는 것도 경기가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다 힘듭니다. 힘든데 행복하고 싶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었고, 그러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저 역시도 저를 채찍질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두서없이 찍는 이 영상을 남기게 됐습니다. 그 뻔한 얘기잖아 라고 하시는 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 뻔한 얘기대로 살고 계신지,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기에 뻔한 얘기다 라고 치부해버리고 말 수 있는지. 오늘 영상 공인중개사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공인중개사 업무나 부동산 지식 정보는 아니지만요, 지금 힘든 경기 너무 힘들어요. 좋은 분들은 계속 지금처럼 좋으셨으면 좋겠고, 힘든 분들은 우리 다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뵐게요.